안녕하십니까. 자, 동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오늘 다들 표정이 밝으신데, 좋습니다. 네. 자, 7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너무 이렇게 사기성이 짙은가요? 됐어요. 동명사도 이름을 딱 보시면 기능이 두 개가 보이죠? 빨리 나갈 수 있어요. 훅훅 갑시다. 동명사는 기능 몇 개 합쳤어요? 좋습니다. 동사에다가 무슨 기능? 명사 기능 합쳐진 거죠. 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맵이 쫙 그려지는 게 맞다고. 동사니까 첫 번째 동사는 뭘 취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를 취한다. 두 번째,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한다. 그런 인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동명사는 쌤, 명사잖아요. 형용사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동명사는 동사의 속성이 훨씬 강해서 수식은 부사가. 됐지?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꾸미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미면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라고요. 다시 구분하셔야 되죠? 세 번째, 뭐도 있나요? 시제. 네 번째 뭐도 있죠? 태. 그러니까 뭐라고요? 동사의 기능이 있다고요. 이 정도면 동사죠. 그죠? 못하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되나요? 정동사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뭐 부르죠. verb. 됐나요? 끝. 두 번째. 명사기 때문에 명사라면 뭐 이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죠? 무슨 역할 하는데요?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 문제였죠. 결국은. 어떤 자리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의 자리에 들어가면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쵸?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동명사라고 했으면 큰 개념 하나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일단 한 가지 조금 안 잡았네요. 어형 어떻게 생겼나요? 동명사? 동사 끝에 좋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갑시다. 자, 동명사에서 명사적, 동사적 기능을 정리만 좀 합시다. 동명사의 동사 기능 1번이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취한다. 이때 취하다라는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생각보다 이 취하다라는 말뜻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어려웠나 봐 약간. 취하는 거예요. 구모 교수님이 약주 드시고 이건 아니에요. 쉐이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동사와 문형이 함께 움직이잖아. 문형을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해요? 동사가 결정하잖아요. 이걸 똑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봐봐요. Making others to obey is difficult. 이렇게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요 ing의 정체가 나와야죠. 동명사인가요? 분사인가요? 근거 얘기하시죠. 명사 자리에 주어 있죠? 명사 맞죠? 그런데 동사 기능이 있죠?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 중에서 무슨 동사죠?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요? 원형 부정사니까 그냥 동사 원형 obey. 동명사가 되더라도 동사적 기능은 그대로 있다. 맞아요? 거기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준동사를 잘한다는 얘기는 동사 문형을 잘하시는 사람이 준동사도 잘해요. 똑같거든, 기능 자체가 술부가. 됐죠? 두 번째. 그래서 똑같이 취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의미상 주어. 왜 의미상 붙이는지 알죠? 정동사랑 구분하려고 그래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생략이 큰 규칙. 언제 뺀다? 알 때 뺀다. 기억해 두시고, 생략은 첫 번째는요. 아는 경우가 일반인 막연한 다수의 주어면
빼죠. 두 번째 언제 뺄 수 있어요? 잘하시네요. 주절에 주어와 동일하면 빼죠. 됐나요? 오케이. 나는 enjoy, 즐기죠. dancing. 춤추는 걸 즐겨요. 누가 즐기나요? 내가 즐기고. 춤은 누가 춰요? 내가 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략을 어떻게 하냐인데, 생략이 됐다라는 건 어디서 확보하셔야 돼? 동명사 바로? 그치,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바로 코앞이야. 거기 바로 앞에 주어가 없으면 빠진 거야. 됐나요? 끝. 두 번째, 생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쓰는 경우. 쓰는 경우라는 얘기는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문제는 어떤 형태를 쓰냐가 문제인데, 무슨 형태를 쓴다?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또 시작이다. 문법 선생이 원칙 지랄하고 자빠졌다? 뭐가 나오겠다? 반드시 예외 나온다. 특히 그 예외는 문법 시험에는 자주 등장한다. 됐어요? 원칙적으로 소유격인데 소유격 말고 뭘 쓰는 게 또 있냐면 목적격을 쓰는 게 또 있다고요. 이걸 조심하시라고요. 됐나요? 끝.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위로요. I enjoy dancing. 즐기는 건 내가 즐기는 거고요. 춤은 누가 춘다고요? 내가 춤추는 거고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즐기는 건 내가 즐기지만 네가 춤추는 게 좋아. 라고 쓰면 이상한데 분위기가. 아니 목이 좀 쉬어서 그래. 너무 열광을 했더니 목이 쉬어서 그런 거야. 다른 의도는 없었어. 이렇게 쓰시게 되면 your 소유격이 아니라 you dancing 쓰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요? You're dancing. 되셨나요? 그래서 동명사 의미상의 좀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 됐나요? 자, 그러면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보세요. excuse 다음에 to be late. 늦어서 미안해요. 자, 이거 문장 맞아요, 틀려요? 동사 문형이라니까. 동사 문형. excuse to be late. 늦어서 미안해요. 돼? 택도 없다. excus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맨날 mind하고 enjoy만 잡지 말고. 그죠? 그거라고. 그럼 excuse 다음에 뭐라고 쓰는 게 맞아요? to be가 아니라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excuse 다음에 being late. 됐어요? I excused being late. 괜찮죠? 뜻이 뭐예요? excuse가? 용서를 구하다, 변명하다. 대충? 자, 근데 여기에다가요. 앞에 있는 주어가 너야. 용서해주세요. 네가 excuse 해라. 됐어요? 너는 excuse 했다. 내가 늦은 것. I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I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나죠. 늦은 건 나니까.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excuse my being late. 됐어요? excuse my being late.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구어체에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excuse 용서해라. me being late. 맞아요, 틀려요? 가능하다고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문법에서는요. 원칙이 이기는데 괜찮다고. excuse me being late. 괜찮다고. 알았슈? 여기까지. 그래서 관계사란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쓰는 경우까지 같이 좀 잡아두시고,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서는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목적격을 쓰는 경우 중에서, 목적격을 쓰는 건 이거고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소유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소유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소유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인칭 대명사는 모두가 다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격이 있죠. 그럼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것들은 못 쓴다고요. 첫 번째 누구? 무생물이요. apostrophe s를 써야 되는데 무생물은 apostrophe s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무생물은 기본적으로 소유격을 안 쓴다. 두 번째요. 부정대명사.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부정대명사는 소유격이 있어 없어요? 썸에 소유격 봤어요? 없다니까.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삽입구가 있으면 불필요합니다. 아셨어요? 교재를 잠깐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문 보면서. 교재 보세요. 70페이지. 주의 쪽 보세요. 맨 밑에 주의 쪽에다가 중요 표시 한 3개 정도 하시고요. 편입하시는 분들이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there is no hope of 다음에 improving이요. 동명사거든. 앞에 his health를 줄쳐봐. 이게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인데 his health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무생물. 옆에 써놓으세요. 무생물. 됐나요? B번, in spite of somebody telling the same story. somebody 줄쳐보세요.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 됐숑? C번, all of us being suspected. 우리 모두가 의심되었다라는 것이 슬프게 만들었다. being suspected가 made에 대한 주어죠. all of us가 바로 being suspected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지. 줄쳐. 뭐야 이거? 부정대명사. 밑에 문장 볼게요. I've never thought of Mr. Min. 줄치세요. Mr. Min. My friend telling such a lie. 그런 거짓말을 미스터 민이 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미스터 민이 사람이죠. 생물이잖아요. 어포스트로피 되잖아요. 근데 안 썼죠. 뭐 때문에? My friend라고 중간에 껴있으면요. 미스터 민즈 안 쓴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현대 영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소유격에서 뭐로 바뀌고 있다? 목적격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많이요. 독해에서는 많이 보일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시작합시다. 자, 교재 70페이지 보시고 동명사 한번 나가봅시다. 동명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다시 한번 계속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 포기하면 그때부터 지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뭐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무슨 기능 합쳐졌어요? 동사. 또 하나요? 좋아요. 명사. 동사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취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를 취한다. 두 번째 누가 수식한다? 세 번째 뭘 표시한다? 네 번째 모두 표시한다. 근데 못하는 건 뭐다? 예, 이게 다 나오셔야죠. 정동사 불가까지 해서 나오셔야 되고 명사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확보해라? 자리 확인해라. 맞죠? 자리가 어디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 됐죠? 달고 달죠 이제는. 그러시는 게 맞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동사적 기능에서 그 목적어나 보어는 정동사와 똑같이 취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이 부분이 동사랑 문형이라고 하는 챕터랑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하나가 되게 큰 그 부분을 되게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잘 잡아두는 게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 첫 번째 어떻게 쓴다? 생략한다. 언제 빼는 게 원칙이다. 알 때 뺀다. 아는 경우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 어떤 경우? 주절의 주어랑 같은 경우.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 그쵸? 일반인 주어인 경우에는 뺀다. 확인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 말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생략하지 않는 경우. 생략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쓴다가 어형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으니까 어떤 문형을 쓴다? 소유격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 뭐도 쓴다? 목적격도 쓴다. 특히 목적격을 쓰는 것은 첫 번째 언제 목적격을 쓴다 그랬죠? 언제요? 무, 생, 물, 은, apostrophe s 소유격 없으니까 그냥 목적격 그대로 쓴다. 기억나고 두 번째는 부정, 대, 명, 사. 세 번째는요. 삽입구 있을 때요. 됐죠? 그 다음에 삽입구나 삽입절이 있을 때. 네 번째는 또 언제 쓸 수 있었어요? 구어체 표현에서. 기억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맞지만 목적격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구어체 표현에서는
아니 원칙적으로 뭐가 맞죠? 소유격이 맞지만 구어체 표현에서는 목적격도 가능하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excuse 다음에 me being late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문법 문제에서는 me가 뭐가 바뀌는 게 맞아요? my로 바뀌는 게 맞지만 윗줄 쳐 있지 않거나 다른 게 오답이 분명하다면 저거는 틀린 답은 아닐 수 있다고요. 됐죠? 그렇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 됐어요. 확실히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한번 했던 거라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동사적 기능 가운데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부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부사. 동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그랬어요? 부사가 수식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 다른 부분에서는 안 따지는데 동명사 할 때 왜 따지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선생님, 동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니까 형용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는 당연히 뭐가 수식하는 게 맞아요. 형용사가 맞잖아. 근데 동명사는 명사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요? 동사적 성격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사가 수식하는 게 맞아요. 그 첫 번째 조심할 게 누구냐면 부사 중에 특히 not하고 never 요거 하나를 좀 잡아두셔야 돼요.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부사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동명사에서 not과 never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예, 동명사 바로 앞에.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앞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뒤집어봐. 만약에 부사가 꾸며주면 동명사다. 그치? 그럼 그 말을 뒤집어봐. 그럼 또 하나의 문법이 나와. 뭐? 부사가 수식하지 않으면 부사 말고 수식하는 게 뭐 있어요? 영어에서? 형용사밖에 없거든? 그럼 형용사가 꾸며주면 동명사가 그쵸. 그게 문법이라고 이제는. 형용사가 ing를 꾸며주면 이거 뭐가 아니라고요? 동명사가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동명사가 아니면 뭐예요? ing가 형용사가 꾸며주면? 분사도 아니에요. 분사도 아니고 기능이 동명사라고 하는 거에서 부사가 꾸며줄 때는 이 기능이 되게 강화된 거지만 형용사가 꾸며주게 되면 이건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거든. 요렇게.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명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ing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적 기능이 사라져요. 이게 되게 끔찍한 거라고 동명사한테는. 왜? 이만큼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이해해요? 형태는 ing이지만 형용사가 꾸며주게 되면 무슨 기능이 사라진다고? 동사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됐죠? 그래서 형용사가 꾸미는 ing는 뭐다? 그냥 명사다. 됐죠?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형용사 말고도 뭐가 있냐? 더도 있고 a 같은 게 붙어도 이런 게 붙어도 그 명사라는 얘기지 동명사라는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ing 앞에 더가 붙으면 동사적 기능이 사라진다라는 규칙이 또 나와요. 봐봐, 이게 새로운 규칙이냐고. 아니라니까. 이 규칙만 잘 잡으면 된다니까. 원래가. 이해했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제. 시제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시제의 종류는 세 가지. 그거에 따른 동사의 어형은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12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 12가지 시제인데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12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제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모든 영문법에서 시제다, 태다 하게 되면 가장 기초가 일단 생긴 모양이야. 어떻게 생겼냐가 핵심이거든. 그래서 얘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형을 먼저 잡으시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다고요. 항상. 모든 기준점, 그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이거란 말이야. 어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준. 그러면 시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시제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름을 좀 아, 진짜 오늘 되게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나갈 수는 없을 거고, 그지? 괜찮죠?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되죠? 네?
단순 동명사.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완료 동명사. 이름을 잘 보시면 그 모양이 등장을 해요. 벌써. 단순 동명사는 그냥 단순하게 동명사만 쓰면 돼. 써봐. 예, 이거요. 완료 동명사는 영어에서 완료 동사 쓰면 되잖아. 영어 완료 동사가 뭐죠? have pp. 이거에 대한 완료형 만들어 보세요. having pp. 이렇게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요 개념 하나 잡아두시고 단순 동명사는 두 번째 기준이야. 기준. 단순 동명사는 시제의 기준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주절의 동사가 기준입니다. 주절의 동사랑 똑같으면 단순 시제. 이거는 무슨 정보예요? 네,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제 빠르면 완료 동명사. 됐나요? 오케이.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시제가. 뭐가 있냐면 동명사가 그 자체 시제로서 자체 시제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반적인 준동사랑 구분을 하려고 동명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기 시제가 있거든. 동명사 여러분 잘 아는 게 부정사는 미래적이고 동명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동명사의 자체 시제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그것 자체로서 이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과거 시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체 시제로서 과거 시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그 자체로서 과거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잠깐만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시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과거적 의미라고 좀 잡을게요. 과거예요. 그냥 과거적. 그럼 한번 더 가봅시다. 과거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할 때 쓰겠어요? 일반적 정보를 제출할 때 쓰겠어요?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과거적이라는 개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미래적이거든. 그러니까 적이라는 개념이니까 뉘앙스야, 뉘앙스. 나중에 이제 부정사편에서 얘가 나올 거라고, 미래적이라는 정보가. 그러면 동명사는 과거적이고 부정사는 미래적이다. 이렇게 따르면 되고 일단은. 그럼 과거적, 미래적이다라는 개념은 과거라는 개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야. 미래라는 개념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뭐뭐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면 앞으로 쭉 해갈 거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가변성이 강한 거는 가변성.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가변성이 강한 것은 과거적인 정보예요? 미래적인 정보예요? 미래적인 정보가 맞죠. 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은 높지. 과거적인 정보는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정보하고 미래적 정보에서는 얘는 가변적이지만 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신 얘는 일시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요? 그 개념을 잡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미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시적이고 얘는 지속적이야. 지속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 특성상 다르다고. 아셔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배우는 게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remember 다음에 to가 나오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 remember 다음에 ing 하게 되면 옛날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는데 그게 원래 이 원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라고 하는 그 있잖아. 명사라는 품사가 있잖아. 그 명사라는 품사는 부정사도 가지고 있는 명사적 기능이 있고 동명사도 명사의 기능이 있는데 오리지널 명사와 성격상 가까운 준동사는 부정사겠어요? 동명사겠어요? 동명사가 훨씬 더 오리지널 명사와 성격이 가까워요. 그래서 명사형이 없으면 동명사가 명사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부정사는 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 이게 동명사거든. 그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영어로서 명사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랬던 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명사거든. 그러니까 실제 명사와 동명사는 되게 가깝다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되셨나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이면 일반성인 성적으로. 됐죠? 얘는 일시적이며 구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정사에 대한 정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냥 지속성과 일반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게 바로 동명사다.
개념 이해하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동명사 자체로서의 시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요 regret, 후회합니다. 다음에 seeing the movie, 그 영화 본 거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여기 있는 ing, 요게 잘 보시면 일단은 이름을 잘 보세요. 단순입니까? 형태상? 완료입니까? 단순이라고 했으면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랑 똑같다. 근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후회한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는 거를 지금 후회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현재라고 하는 시점보다 단순 형태지만 언제 시점이에요? 한 시제 빠른 시점을 보여준다고. 뭐 때문에? 해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해석이고 그거를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컨텍스트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이게 후회하다니까. 논리적으로 후회하다라는 말은 지금 사실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된다고. 뭐가 되는 게 맞아? 과거의 사실을 후회하는 게 맞거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나온단 말이야. 동명사에서는요. 단순 동명사가 과거라고 하지 않을게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왜? 동명사는 이미 과거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죠? 받아주시고 그러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요거요. I 다음에 regret 다음에 seeing the movie, 그 영화를 본 거를 후회합니다. 다음에 when 다음에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똑같이 어렸을 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대한 기준이 생겼죠. 과거에 대한 기준이 생겼으니까 후회하는 시점에서 동명사를 가지고 과거를 표현해갖고 둘이 맞췄어. 괜찮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는 틀려요. 그럼 똑같은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명사가 보여주는 과거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 됐어요? 다시. 동명사는 그 자체로 뭘 표현할 수 있다? 앞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런데 이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지금? 요거요. 그럼 여기서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요거는 가까운 과거입니다.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준동사가 표현하는 과거나 미래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 이런 뜻이라고 느낌이. 그러면 어떤 정보 있어요? 지금 요거는 과거는 과거지만 어떤 과거에 대한 표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 표시가 있으면 절대로 완료 동명사를 쓰는 게 맞아요. 아무리 동명사가 과거를 표시한다고 해도. 됐죠?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having. 됐어요? 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명사의 태에 관한 문제를 보시면 이놈의 동사적 성격이 늘 어려워. 다섯 번째요. 맞나? 태. 역시 어형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세요. 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영어에서 능동태하고 수동태밖에 없잖아요. 자, 첫 번째는 생긴 모양 한번 잡으십시오. 어떻게 생겼어요? 예, ing.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동명사로 만들면 됐어요. 이게 다예요. 일단은 생긴 모양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having 다음에 pp는 먼 동이다. 먼 동? 잘하셨어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PP만 보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과거 분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과거 분사가 맞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수동이라고 확정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having PP는 능동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잡아두십시오. 긴장하면 제일 못 보더라. 아셨어요? having PP는 먼 동이다? 능동이다. 됐어요? 첫 번째.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기죠. 뭐가 생기냐면 my house, 내 집은요. needs 다음에 painting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문장. 요게 나와 있는 요거 얘기해 보세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형태가. 능동형이죠? 자, 능동이라고 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어 없어요? 빠졌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집이 주어입니다. 집은 페인팅을 한다라는 정보인데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돼요. 뭐가 생기냐면 능동형, 수동. 들어본 적 있어요? 있으면 대박이고 아니면 지금 배우시면 돼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 그냥 한 15번만 문제 풀면서 이렇게 틀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다 맞출 수 있어요. 쫄지 말고. 일단은 형태는 능동이지만 어떤 의미라고요? 수동의 의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능동형, 형태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진 동명사가 있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적으로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됐음? 자, 두 번째. 그러면 요거를요. being 다음에 painted라고 쓰시면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다 그랬죠? 이거는요. 틀려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수동태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수동태는 아예 안 된다고.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painting 다음에 it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틀려요. 그럼 to 다음에 paint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안 돼. 조근조근 따라가 보시라고.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지금 이게 찍어서 다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돼요. 와, 다 맞아. 그런 사람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찍기 학원을 하나 차리세요. 자, 이거는 돼요, 안 돼요? 페인티드는. 이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다 적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능동형 수동을 만드는 패턴 하나 잡으셔야 돼요.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 패턴 하나 잡아줄 테니까 써놔. 뭐냐면 무생물 주어. 보통 무생물 주어예요. 물주. 됐어요? 점심 사주는 사람 아니야. 썰렁할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 하지 말아요. 원래 다 알고 있어요. 자, 무생물 주어가 나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요구 동사가 나오고요. 뒤쪽에 이렇게 ing가 나와요. 그러면 무생물 주어 다음에 요구 동사 다음에 ing. 그러면 바로 요 ing가 능동형 수동의 동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딱 패턴 보면서 당신들이 궁금한 게 딱 생겨야 돼. 선생님 뭘 공부해야 되죠? 뭐? 그렇지. 요구 동사가 어떤 놈인지 외우면 되잖아. 근데 외울 거 별로 없어요. 뜻 자체가 요구 동사니까 요구한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써봐요. 누구 있어요? need 또요. want 또요. 뭐 이따위 동사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요구 동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씁니다. deserve 요 동사. 요거 편입에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편입에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형용사 중에 이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미친놈이죠 이것도. worth 형용사인데 be worth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욕은 하지 말아요. 요 정도까지. 5개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렵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제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잘 들어요. 여기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 두 가지 이유가 공통된 원칙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 규칙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은 페인트 칠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은 해석은 되거든. 근데 페인트 칠한다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목적어가 실질적으로 누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의 이 페인트 칠하는 목적어는 뭐야? 이거야 이거. 그쵸?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있던 페인트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 올라간 겁니다. 다시요. 여기 있던 목적어가 이쪽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이거 무슨 구조라고 그러죠? 예, 맞아요. 상승 구조. 그러니까 능동형
수동의 동명사 구조에서 상승 구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상승 구조를 배우셨으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상승 구조 비슷하게 생기는 게 뭐냐면 상승 구조라고 하는 거를 더 큰 틀로 묶어버리는 게 뭐냐면 명사구 이동이라는 구조가 있다고. 원래 있어야 될 명사가 앞으로 튀어가거나 뒤로 빠지는 경우거든. 그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이라든가 주격이 종속절에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흔적. 기억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승 구조가 나타나면 100% 반드시 흔적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됐어요? 상승 구조에 있습니다. 뭐 확인해라? 흔적 확보. 됐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면 틀린 거예요. 아셨어? 요 구조에서는 페인팅 다음에 목적어 자리 비어있죠. 다른 말로 할까요? 흔적 있어 없어? 없어? 페인팅의 목적어 자리 비었잖아.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수동태를 써버리게 되면 흔적이 남을 자리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it을 쓰면 흔적이 메꿔져 버리는 게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관계사랑 차이가 없는 거라고 사실상. 됐죠? 부정사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부정사는 능동형 수동관계를 이 동사 뒤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라고. 실제로 저 집이 페인트 칠을 칠한다라는 뜻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 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수동태 구조가 맞는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저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하십시오. 끝. 그 다음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태에 관해서 조심할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능동형 수동의 동사들을 정리해놨으니까 문형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명사적 기능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동명사의 명사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명사는 기본적으로요. 명사기 때문에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면 돼. 됐어? 오케이. 동명사 첫 번째,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네, 맞아요.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문제 나올 거 없습니다. 저 편입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갔던 동명사와 주어 자리에 들어갔던 부정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투 부정사냐 아니면 동명사냐, 얘들이 원래 이렇게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동일한 영역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싸우는데 주어 자리에서는 거의 안 다퉈요. 누가 들어가든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을 하게 되면 차이가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사는 미래적이야, 과거적이야? 미래적. 구체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구체적.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일시적. 막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부정사라 그러면 동명사는 반대 개념이잖아. 그죠? 과거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이죠. 그리고 지속적이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동명사가 맞아요? 부정사가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야. Why we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뒤쪽에 대답하는 게 뭐라 하더라? Driving to office. 오피스까지 오는 driving이 was jammed. 트래픽 잼이 걸렸대. 이때 driving이 맞냐, to drive가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결정해 보세요. 뭐가 맞아요? driving.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아셨어요? 경합을 한다고 해도 눈에 띄기 때문에 기본 틀을 따라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were you라고 물었기 때문에 과거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과거적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명사가 맞다. 두 번째,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오케이.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그러면 동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 보어는 될 수 있는 품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명사도 보호가 되고 형용사도 보호가 되는데 동명사가 보호라면 무슨 보호야? 에? 명사 보호. 그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명사 보호면 뭐가 성립돼야 돼? 그것만 잡으시면 돼. 동격. 동격. 그러니까 오버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his, have, 그 사람의 취미는 is 다음에 writing letters, 편지 쓰기입니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 있는 시제 얘기하세요. 언제입니까?
현재 진행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이 분사일 때 진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현재예요. 그냥 뭐예요? 단순 현재일 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writing letters라고 하는 거하고 his hobby하고 동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셨어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진행이라고 잡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용법상의 문제 또 생긴다고. 시제 문제하고. 알았죠? 그래서 보어가 확인되려면 동명사 보어는 반드시 무슨 격이다? 뭔 격? 엄격? 탈격? 대답 안 하면 계속 이상한 짓 한다? 뭔 격? 동격. 됐죠? 그래서 동명사 보어는 동격이다라는 개념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보호할 때부터 계속 했던 거라고. 그지? 잘 잡아두시고. 자, 세 번째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이거 딱 보는 순간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동명사 보자마자 당신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뭐? 그래.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그쵸? 그럼 걔들이랑 같이 나오는 거, 싸우는 거 누구야?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그거예요. 그거. 뭐 해야 되죠? 암기 잘하시네요. 이제는 아시네요. 첫 번째. 행복해요. 그래서.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want요. 또요? expect요. 또요? 잘하셨어요. 외우세요. 자, 두 번째.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동명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왠지 아시죠? 쭉 한다. 외워. 이 한마디 다 끝나거든. 하세요, 그냥.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누구 있어? 이건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있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특별한 거? enjoy요? 좋아요. enjoy. 또요? mind. 아직도 창피하지도 않아요? 계속 이 조리 하면? enjoy mind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아직도 끌고 다녀. 그치? 좀 다른 거 좀 해봐요. 또 뭐 있어요? 예? 쓰셨어요. 계속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OX로 한번 해볼래요? 집어쳐. 이제 비겁하게. admit. to예요, ing요? ing. suggest는요? 어우, 잘하시네. allow는요? consider 또요? 어우, 잘하시네요. ask는요? 무섭네요. 그죠? advice는요? 무섭네요.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안 외우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호불호,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 너무나 명백한 선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게 맞아요. 그냥. 물론 잘 보세요. 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실력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요. 부정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시적인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동작과 함께 어울린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단순한 게 뭐냐면 모르셔도 안 해오셔도 promise 다음에 to일 것 같아요? ing일 것 같아요? to죠. 왜? promise가 약속하다는 말이니까.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미래적인 정보니까 to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동명사는 과거적이며 일반적이며 그 뭐였죠? 아까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거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지고 잡는 거는 좀 나중에 할 일이고 그 전에 한 20, 30개를 외워두는 게 1차적으로 할 일이라고. 그게 돼야 그 다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ing 쓰는 것들이고요. ing와 함께 쓰는 것들이니까 문형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두시면 돼요. 교재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외우시고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어요. 뭘 질문할 수 있냐면 부정사랑 동명사랑 같이 쓰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세 번째.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함께 취하는. 그럼 이것도 두 가지가 생겨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첫 번째, 의미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의미상의 차이가 안 나는 게 교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교재 보시게 되면
72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쪽에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는 동사라고 해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누구 있어요? begin 있죠.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동사들은 의미상으로 to를 쓰나 ing를 쓰나 차이가 없습니다. began, start, commence. 됐어요? 자, 그래서 좀 잡아두시는데 몇 가지 조심할 거 하나요. begin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egin은 to가 될 수도 있고요. ing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가 되는데 He was beginning 다음에 writing a novel 이라고 썼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begin 다음에 ing를 못 쓰진 않습니다. 동명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시제가 진행형이면 같은 음을 가진 동명사보다는 부정사를 선호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발음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시고 밑에 continue나 hate나 intend 같은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조심할 것 중에 하나 두 번째는 like 동사죠. like라든가요. love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아한다라는 개념인데 like보다 love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like나 love 다음에는 to를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ing를 써도 괜찮은데 약간의 차이가 없진 않아요. 그럼 현대영어에서 구분은 안 하지만 구분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야. to라고 하는 개념이 일시적이다 보니까 뭐뭐 하고 싶다 쪽이면 to가 좀 가까워.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분을 말할 때에는 그죠? 기분을 말할 때에는 to를 쓰는 게 맞고 ing를 쓴다 그러면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수영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내가 수영하고 싶지 않거든. 비도 꾸물꾸물 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수영 생각도 안 나. 추우니까 싫은데 원래 수영 좋아하는 사람이 뭐야? I like swimming. 이 말이라고 느낌상. 아셨어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이건 뭐 지금 나는 수영하는 거 좋아합니다 할 때 I like swimming, I like to swim 둘 다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데 그래도 그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 있냐면 would like would like라는 말은 뜻 자체가 뭐예요? 그쵸. 요게 일시적인 기분만 표시하는 방법이거든. 뭐뭐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는 to가 맞아, ing가 맞아. to밖에 안 써요. 그래서 would like to 동사원형 항상. 아셨어요? would love to 동사원형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째로 외우는 게 맞습니다. I'd like to 뭐 하고 싶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보다 보게 되면은 prefer란 단어가 있어요. 찾았어요? prefer 뜻이 뭐죠? 선호하다. 한문으로 선호.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다라는 개념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비교급이라고. 비교급. 생긴 꼬락선이 보니까 끝에 ER 붙었잖아요. 비교급 맞죠? 다 속는구나. 이 ER은 비교급의 ER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어의 비교급이 아니라 라틴어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prefer 다음에 A 다음에 than B 하면 틀려요. 아시죠? 일단 이거 틀려요. 라틴어 비교급이니까 뭘 써야 돼요? 네, to. 그래서 이게 안 맞고 이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하나. 됐어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게 prefer 다음에 to가 나와요? 아니면 ing가 나와요? 부정사와 동문사 중에서? 둘 다 가능하다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prefer 다음에 뒤쪽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에도 to를 쓰게 되면 당신들이 보기에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닐 것 같아 이게. 그죠? 기분 나쁜 사람 앞에 있으면 침 뱉고 싶을 타는 말 같잖아.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때 이 to를 쓸까 안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to를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저때 to 대신에 뭘 쓸 건지가 문제가 나온다고. 뭐 써요? 요도 하나요. rather than. 그래서 prefer to 부정사 있으면 rather than to 부정사예요. 됐어요? 자, 또 하나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나오는 to는 다 빼십시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rather than 동사 원형 이게 prefer의 부정사 취하는 유형이에요. 됐죠? 그러면 prefer 다음에 뒤쪽에 prefer 다음에 ing가 나왔습니다. ing. 그 다음에 또 ing가 나왔어요. 이때는 누굴 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to를 충분히 씁니다. 됐죠? 그래서 ing일 때 prefer, ing to ing고요. prefer to rather than 동사 원형 이렇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 이 부분은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딱 짚고만 넘어갈게요. 첫 번째. remember 다음에 to면 뜻이 뭐예요? 할 것을 기억한다. ing면요? 좋아요. 한 것을 기억한다. forget 이라고 쓰면 똑같죠. 할 것을 한 것을.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to면 뜻이 뭐예요? 맞아요. 하기 위해 멈추다. 잘하셨습니다.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요. ing는요. 하던 것을 멈추다. 하던 것을 느낌이 오죠? 동명사 과거적 개념이니까 옛날부터 쭉 해오던 것 이 느낌이라고. 됐죠? 그 다음에 stop 말고요. try라는 단어 있습니다. try. 뜻이 뭐죠? try to 부정사하면 뭔 뜻? 예,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ing는 뭐예요? 맞아요. 시험 삼아 해보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try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대부분 다 시험 삼아 해보다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쇼핑 같은 거 가보게 되면 try 하나만 해도요. 앵가는 데서는 다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어요. 뭐 음식점 가면 이거 먹어봐도 돼요? Can I try this? 입어봐도 괜찮아요? Can I try it on? 옷만 쓰면 착용이 되거든. 그죠? 모자도 뭐예요? try it on. 옷도 try it on. 다 신발도 try it on. 그러니까 try it on만 잡아놔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안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죠? try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다 그 뜻이에요. 내가 딱 강의를 하는데 준태가 저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째려보고 있단 말이지. 자식 등치가 나보다 좀 크다고 날 째려봐. 저때 준태가 내 기분 나쁘잖아. 그때 야 댐벼 어떻게 말해? 컴온. 컴온 말고 이제 이걸 활용해 보란 말이야. 물론 컴온이 맞긴 한데 컴온 말고 try 쓰면 어떻게 쓴대요? Hey, try m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ry me. 날 한번 시험해봐. 이게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죠? 진짜 아니야 준태야. 힘쓸 생각하지 말고. 자 됐어요. 준태가 나한테 나중에 축구 가르쳐 준다는데 저것도 준태가요. 그래서 준태가 그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축구를 되게 잘하고 싶거든. 그랬더니 준태가 하는 말이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학생들한테 선생님 뭐 어떻게 하잖아요. 복습해 임마 이러잖아. 준태야 축구 어떻게 잘하냐 하는 말이 구력이 짱이에요. 구력이 실력이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자기가 잘 찰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축구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시퀀스가 있어요. 네? 공통점이 있어요. 수습이 안 된다. 자, 뭐 하다 이렇게 됐지? Try me요. 자, 덤비지 마. Don't try me. 자, 그 다음에 뭐죠? go on 다음에는 to예요, ing예요. 네, ing가 맞죠. 이유는요. on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이게 부사예요. on. 아까 여러분들한테 hey, try it on, try it on 뜻이 뭐였어요? 착용의 부사예요, 그냥 부사. 거기다 무슨 목적 없잖아. 그렇죠? 그 개념이 on입니다. 이건 계속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어요, 둘 다. 네, 그럼 go on to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게 go on ing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계속 ing 하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다라는 개념이 go on to고요. 쉬지 않고 계속하다라는 개념이 go on ing고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잡아두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어 되는 거 말고 또 하나 목적어 되는 게 누구 있습니까? 자, 전치사의 목적어 첫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만 가능하다. 동명사, 부정사 중에서 무슨 사만? 예, 맞아요. 동명사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가 있기는 있다. 그죠? 누구요? except 또요? save 또요? but 정도의 제외하다라는 전치사만 부정사를 취하고 나머지 모든 전치사는 반드시 뭐만 잡는다? 동명사만 잡는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또 이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야. go on ing 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편입은 이걸 내는 거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를 쓸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치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가 빠지는 경우가. 전치사 생략되는 경우를 한 세 가지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치사가 생략되는 구문을 잡아두십시오. 첫 번째 누구이냐면 spend, 쓰다, 시간을 쓰는 거죠. in 다음에 ing라고 쓰면 해석 한번 해봐요. 해석이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야?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 됐죠? 해석 되게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in을 써야 안 써요? 심지어 어떤 원어민들은요 in을 쓰면 틀렸다고도 할 정도로 아예 in을 쓰질 않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spend 시간 ing. 그래서 저놈의 ing를 동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 중에도 분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나는 동명사가 삐리 꽂혀. 그럼 동명사인 거야 그냥. 알았죠? 전 아직까지 동명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nyway, 두 번째. 시간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요? 돈도 되고요. 에너지도 되고요. 열정도 되고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고요. 그쵸? 오케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해볼까요? spend라는 말 대신에요. 이거 spend는 그냥 쓰다라는 개념인데 중립적인 뜻인데 그거 말고 주관적인 정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거 막 낭비한다고 생각하면 뭐 쓰시면 돼요? waste 하면 돼요. 그럼 뜻이 뭐예요? waste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다. lose 시간 ing 하면요. 뭐뭐 하느라 시간을 잃어버리다. 그 다음에 pass 시간 ing 하게 되면요. 뭐뭐 하느라 시간 따위를 흘려보내다. 뉘앙스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똑같은 문형을 취할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어려움.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으로. 이때 have 동사는 뜻이 뭐라고요? 겪다. 왜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나중에 시제 가면 또 한 번 걸리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두라고. 갖고 있다 아니고 뭐요? 겪다. 어려움을 겪다입니다. in 다음에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되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쓰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어려움이 영어로 뭐죠? difficulty. 또 하나요. have trouble. 하나요. hard time. 이 중에서 가사명사가 누구예요? 여기 가사명사예요. 그래서 have a hard time. 저기는 부정관사가 붙으셔야 돼요. have a hard tim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정수야 많이 졸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봐. 다 끝났어. 세 번째요. be 다음에 bg 다음에 뒤쪽에 in 다음에 ing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in ing 하게 되면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됐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bg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occupied in ing도 역시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됐죠? be late in ing 하게 된 뜻이 뭐예요? 뭐뭐 하느라 늦다. 이것도 전부 다 가능해지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래 to라고 하는 게 나와 있으면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 원형이 많이 나와요? 동사 ing가 많이 나와요? 동사 원형이 많이 나오죠. 이유가 뭐죠? 부정사로 많이 쓰이잖아. 동사가 to 앞에 있으면. 그죠? to가 동사 앞에 있으면 부정사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가 나오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밑에 이 to는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부정사 만드는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죠. 뭐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What is the key to 다음에 solve it?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틀려요.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지금 무서워서 제대로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안 됩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to 다음에 ing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치사면 부정사면 맞는 거고 전치사면 틀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전치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원어민들은 감각적으로 안다고. 그 문맥의 의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to는 원리는 말씀을 드릴 거라고. to는 화살표야. 목적지와 과정을 포함한 화살표가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대해,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 이런 개념이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다음에는 다 ing라고. 그래서 붙인 게 지금 to 다음에 ing인데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한 20, 30개를 외워두는 게 훨씬 편하다고. 외우고 나면 여기 안에 그 감각이 생기더라고. to에 대해서 ing가 처음 보는 것도 나오더라고. 아셔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따지게 되면 그거예요. 키라는 게 뭐죠? 열쇠잖아요. 그럼 키와 관련된 to는 방향성의 to겠어요? 아니면 목적 개념의 to겠어요? 방향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 ing밖에 안 써요. key to ing예요. 그러니까 별로 간단한 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to 다음에 ing 쓰는 것들은 지금은 빨리 외우시라고. 아셨죠? 몇 개 안 돼요.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외워두시면 된다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를 에다가 계속 추가시키면 된다고. 문제 푸시면. 자, 그래서 교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76페이지에 전치사 다음에 to 다음에 ing 구조가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예, 중요 표시 한 5개 정도 하시고요.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He is accustomed to 다음에 get입니까? to getting입니까? to getting up. She was devoted to.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reading. 그쵸? 예,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be accustomed to. 해석하세요. 뜻이 뭐예요? 예,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됐죠? 밑에다가 추가시켜보세요. be 다음에 acclimated to ing. 이것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잡아두시고. 자, 두 번째. be 다음에 devoted to ing. 뜻이 뭐죠, 이게? 예, 공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to 다음에 ing 잡아두시고. be used to ing는 무슨 말이에요? 익숙하다. be used to 다음에 ing는 익숙하다죠.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돼야 안 돼요?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것도 있고요. 그냥 used to 다음에도 나오죠. 이건 뜻이 뭐예요? 뭐뭐 하곤 했다. 그죠? 뭐뭐 하곤 했다라 그러면 과거에 대한 불규칙 습관 기억나요? 불규칙이야? 규칙이야? 규칙 습관. 불규칙 습관은 뭐라 그러죠? would라고 하는 게 규칙 습관이라 그래요. 그죠? 아니다. 뭐세요? 불규칙 습관. 말이 내 말을 안 들어. 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불규칙 습관이라고 얘기하라는데 이거는 뻥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다 세볼 거예요? 어색하고요. used 뭐뭐 하곤 했다의 중요한 정보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used고요. 지금은 모르겠다. 이게 would예요. 아셔요? I'm a teacher. 나는 선생이잖아. I would be a doctor. I used to be a doctor. 뭐가 맞아요?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I'm a teacher. 나는 지금 am a teacher. 현재 선생이라고. 옛날엔 의사였지. 내가 현재 정보를 밝혔으면 지금 아니다라는 정보 있잖아.
뭐가 맞아요? used to가 맞아요. 그거 문제가 나왔다고 계속. 아셨어요? 규칙, 불규칙으로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모르겠다. 라는 걸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object to. 동의어 뭐 있죠? 반대하다. make an objection to. 역시 ing죠? make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 뭐 있어요? raise an objection.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할 때 기자. 그죠? 일어서다 할 때 그 기자. raise an objection. 반대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make an objection, raise an objection 같이 쓸 수 있는 말들이고요. 그 다음 prefer. 아까 했었죠? 네. C to ing는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다. 뭐뭐 하고 싶어. 아주 뭐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다. C to ing. take to ing는요? take to ing는 아주 좋아하다. 아주 좋아하다. 아시겠죠?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ing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됐어요? for the purpose of ing.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부정사. 똑같은 말. in order to 다음에는 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죠? 뭐뭐 하기 위해서. 다음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